안녕하세요. 노조미 네트워크스의 박지영입니다. 저는 올해로 벌써 이제 한국에서 처음 노조미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이제 만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서 여러 파트너분들과 고객분들과 계속 한국의 OT 보안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지용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5년 전만 해도 OT 보안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고, 더구나 노조미 네트워크스라는 이름 자체는 거의 생소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3년간 열심히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하고 마케팅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지 한 3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이제 OT 보안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중요성도 이제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POC 요청이나 문의사항이나 미팅 요청은 이제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 3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제 OT 보안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졌을 정도로 이제 고객들이나 담당자들도 OT 보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위주로 먼저 도입 검토, 그다음에 필요성 검토를 시작을 했고, 실제 도입을 한 사례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여러 IT 보안 벤더들도 이제 다 OT 보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OT 보안 비즈니스를 시작한 걸로 봤을 때 이제 한국도 OT 보안을 이제 본격화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보고요. 실제 저희의 그 비즈니스 상황도 보면 작년 말부터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OT 보안을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크 인베디드라는 그 설치형 인베디드 방식의 이제 OT 보안 센서는 현재 노조미만 유일하게 개발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설비고요. 처음에 OT 보안 솔루션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하드웨어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들도 있었어요. 고객들 이런 환경을 보면. 또 하나 문제는 OT 보안 설비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단 OT 보안 쪽의 현장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공장의 가용성을 해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뭔가 설치를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TCP/IP 통신이 안 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자산들을 볼 수가 없었고, 퍼듀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OT 보안 레벨은 0부터 3.5 정도 레벨까지 되고요. 그래서 그 밑 하단부에 그 장비를 설치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디테일한 자산과 더 폭넓은 위협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 고객의 반발이나 어떤 설치 환경의 준비가 안 된 이유로 대부분은 레벨 3이나 3.5 영역에 장비를 설치해서 탐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주변의 통신 트래픽들은 탐지가 가능한데, 실제 PLC 하단부에 실제 장비들이 돌아가는 딴에는 가끔씩 탐지를 못하는 부분이 나오곤 했어요. 일종의 사각지대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미는 이제 최초로 아예 그 PLC라는 제품, 디바이스, OTS는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로지컬 컴퓨터라고 해서 이런 PC가 아니라 공장의 설비를 돌리는 PC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장의 모든 설비는 그 PLC나 뭐 RTU 같은 디바이스들이 돌립니다. 그래서 그 자산들을 보호하고 그 자산과 맞물린 여러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게 OT 보안의 목적이라서 그 목적에 가장 맞게 설계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크 인베디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하나의 OT 보안 센서를 PLC에 내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PLC가 있으면 PLC 하나의 모듈을 보안 센서화 시켜서 별도 다른 하드웨어나 이런 소프트웨어 필요 없이 PLC 자체가 OT 보안 센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OT 보안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편의성은 별도의 하드웨어나 이런 구입 없이 기존에 설치된 PLC를 센서화 시켜서 폭넓은 감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기 잡는 그물로 봤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은 큰 그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촘촘한 그물을 사용함으로써 빠져나가는 자산 없이 전부 다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미쓰비시와 그 작업을 완료해서 제품화했고요. 두 번째 이제 슈나이더와 작업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벤더들과 계속 그 작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OT 보안 솔루션 자체가 이제는 PLC에 내재된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요새는 AI를 빼면 거의 대화가 안 되고 모든 기업과 고객들도 AI를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격 트렌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해킹을 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형 공격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AI 형태입니다. 과거의 OT 보안 공격의 형태를 보면은, 뭐 IT나 이메일이나 이런 외부 침입을 통해서 공장 네트워크까지 잠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공장 네트워크에 들어와서도 잠재하다가 그 네트워크가 연결됐을 때마다 바이러스가 퍼진 형태로 최대 잠복 기간이 2년간 걸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의 해킹 기술이 도입되면서 해커들도 전폭적으로 그 침투 기술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멍도 뚫을 수 있고, 굉장히 이제 AI에 대한 반대급부로 위협도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대응 방안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희 같은 보안 벤더들도 전부 AI 기능을 이제 내재화했습니다. 즉, 뭐 AI는 AI로 막는다라는 것처럼 이제 진행을 됐고, 그래서 저희의 AI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Vantage IQ라는 제품이 있고요. SaaS 베이스로 동작하는 제품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 제품을 저희 고객들한테 시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객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OT 보안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고요. OT 보안의 기술과 환경을 이해해야 OT 보안 솔루션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IT 보안 전문가가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뭐 복잡한 쿼리를 날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편한 자연어로, 뭐 물론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뭐 챗GPT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면은 그 어려운 OT 분석 작업을 손쉽게 AI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물어봐도 아주 편하게 답변을 다 해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수준까지 왔고요. 고객들의 이제 반응을 좀 종합해 보면 다 놀라워하면서, 예전에는 보안 담당자 여러 명이 여러 날 걸려서 분석해서 만들 수 있는 리포트를 혼자 뚝딱뚝딱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생산성과 효율성은 가히 놀랍다. 이런 이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 AI가 점점 더 모든 영역에 들어가고 있고, 사이버 보안에서도 AI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OT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OT 보안 담당자들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얘기해도 그 솔루션이 공장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예 도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과탐이나 오탐에 의해서 공장 설비가 멈춘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미 네트워크스는 아예 설립 단계부터 미러링 방식의 가용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표시를 하고 있지만 공장 설비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많은 OT 보안 담당자들은 가용성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최근 나오는 OT 보안 솔루션 제품들은 전혀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탐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그래도 OT 보안이 공장 쪽에 위협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OT 보안 솔루션들의 가용성에 대한 걱정은 이제 좀 많이 이제 내려간 상태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5년 차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이제 고객의 어느 정도 이제 변화나 추이를 좀 봐왔습니다. 한국의 좀 특징은 다른 외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호주나 중동 이런 쪽은 자원, 광산, 개발, 오일앤가스나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설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OT 보안 도입을 이제 해왔던 반면, 한국은 좀 글로벌 시장 되면 조금 늦습니다. 아직은 OT 보안에 대한 정부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제조업 위주로, 한국은 이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 위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고객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산업들은 발전 영역입니다. 발전소나 전력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병원 쪽, 저희가 이제 병원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병원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POC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의 네트워크 환경을 보면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IT와 OT가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리스크들이 바로 의료망이라고 하는 OT 영역에서 바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는 환경이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병원 쪽의 네트워크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들이 이제 주도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조,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쪽 이런 쪽,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부품사 이쪽에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 이거는 이제 한국 시장에만 좀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선해양 쪽에 대해서 의뢰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최신 사례가 글로벌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주나 선사들도 아예 선박 제조 단계인 조선 단계부터 OT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조선사나 이런 쪽 선사에서 OT 보안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해외 이제 회사 보안 규정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선박들은 모두 OT 보안 설비를 갖춰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선 이런 마린 부분에서 되게 OT가 좀 핫하다고 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OT가 핫한 곳은 데이터 센터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I가 발달되면서 AI를 충족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설립이 거의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BMS 차원에서의 OT 보안 도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현재 각 지자체나 기업이나 기관에서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프라가 AI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AI 데이터 센터 자체에 OT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앞으로는 좀 화두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물류나 항만 인프라 이쪽도 굉장히 이제 OT 보안의 주 타겟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객의 니즈와 수요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고객 발굴과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진단 테스트 이쪽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 부분 쪽으로 집중해서 현재 고객 발굴을 하고 시장을 좀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으로서 보안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진 않은 거를 이미 많은 사례와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부딪혀 보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외산 벤더로서 한국 시장에서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쉽지는 않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지금 한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아직 정부 쪽에서의 OT 보안 강화에 대한 법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각 지역별, 산업별에 대한 OT 보안 규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드시 이제는 그 규제에 맞춰야 됩니다. 그만큼 OT 보안 레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들도 그에 맞춰서 OT 보안 레벨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해커들도 IT 쪽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훨씬 더 쉽게 크게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OT 영역, 즉 공장 영역으로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고객들을 만나보면은 저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를 만나지 말고 오히려 정부 쪽을 만나서 보안법을 좀 강화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정부의 규제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굳이 나서서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지금 시장에 OT 보안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버 보안을 할 때 반드시 OT 영역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T 보안의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굉장히 사실 좀 속된 말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은 대기업 위주로 OT 보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뭐 협력사, 파트너 공급망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OT 보안 수준을 높이는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진단 테스트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OT 보안의 사이클을 보면은 전 세계 60%의 기업이나 기관이 행복한 무지 단계나 자산 가시화 정도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OT 보안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또는 목표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을 해서 우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준비나 대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OT 보안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안전하게 공장을 운영하거나 어떤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서 그 OT 보안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